안녕하세요. 별밤 이야기 서재입니다. 오늘 밤은 조선시대 한선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과거 시험에 거듭 떨어지고 친구에게마저 외면당한 남자. 하지만 그는 작은 옹기 하나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에 편안히 귀 기울여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 한양 도성 밖, 가난한 선비들이 모여 사는 작은 골목. 그곳에서 윤아지는 또 한 번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낙방이로구나. 과거 시험장 앞 벽보를 바라보는 하진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낙방.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그를 스쳐 지나갔고,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누군가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저 친구 또 떨어졌나 보네. 벌써 몇 번째야? 세 번째 아닌가? 글 공부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닌가 봐. 속삭이는 소리들이 하진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하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하다. 정말 분해. 하지만 어쩌겠는가. 실력이 부족했던 것을.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돌아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버지의 실망한 얼굴이 눈에 선했습니다. 차라리 떠돌이로 살까. 이대로 어디론가 사라져 버릴까. 하진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하진은 한양 근처를 떠돌며 품팔이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하루는 장작을 패고, 하루는 짐을 날랐습니다. 선비의 자존심은 벌써 어디론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봐, 선비 양반. 짐 좀 옮겨줘. 아, 네. 알겠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무거운 짐을 나르던 하진. 문득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삶이었나? 이게 내가 원하던 모습이었나? 저녁이 되자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품삯수로 받은 돈은 고작 몇 푼. 끼니를 때우기에도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에휴, 오늘도 굶어야 하나? 그때 문득 어릴 적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설준호. 어릴 적 서당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 하진이 글 공부에 매진할 때 준호는 장사의 뜻을 두고 일찍 고향을 떠났었습니다. 준호가 주막을 연다고 했었지. 한양 근처 어딘가에 있다고 들었는데. 하진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설준호의 주막을 찾아 나섰습니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하진은 마침내 작은 주막을 찾아냈습니다. 청산로라는 간판이 걸린 아담한 주막. 하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 어서 오십시오. 주막 안에서 손님을 맞이하던 남자, 설준호였습니다. 혹시 하진이냐? 준호는 깜짝 놀란 얼굴로 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이네. 준호야, 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세상에 하진아.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준호는 하진의 남루한 옷차림과 야윈 얼굴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과거 시험에 또 떨어져서 말이야. 그래서 한동안 떠돌이 신세로 살았어. 하진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머물 곳이 있을까 해서 찾아왔어. 혹시 여기서 며칠 머물 수 있을까? 그 순간 준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환영하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곤란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진아, 그게 준호는 말을 흐렸습니다. 요즘 주막 형편이 영 좋지 않아서 말이야. 채무가 많이 쌓여 있어서 내가 머물기엔 여유가 없어.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역시 그런가? 나 같은 사람은 짐만 되는구나. 그래, 미안하다. 하진은 쓴웃음을 지으며 몸을 돌렸습니다. 잠깐. 하진아, 준호가 황급히 하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형편이 이래서 그렇지. 내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야. 최소한 밥이라도 먹고 가. 준호는 미안한 얼굴로 식은 보리밥 한 그릇과 말라붙은 나물 한 접시를 내놓았습니다. 미안하다. 하진아, 지금 우리도 이게 전부라서. 하진은 그 밥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은 보리밥, 말라붙은 나물, 그리고 친구의 미안한 눈빛. 그래, 준호도 힘들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었어. 하진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맛은 없었습니다. 아니, 입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쓰린 건 친구가 자신을 부담스러워하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하진은 주막을 나와 근처 연못가로 향했습니다. 청산연못이라 불리는 작은 연못. 물은 맑았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하진은 연못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허허,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친구마저 나를 짐으로 여기는데 이제 내게 남은 건 무엇인가?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비의 자존심도, 친구의 우정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모든 것이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불효자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사라져 버릴까요? 하진은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은 소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손에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많이 배고프세요? 소녀는 하진의 야윈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는 누구니? 하진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소리예요. 청살로 주막의 딸이에요. 준호의 딸? 하진은 놀라서 소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보니 어딘가 준호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저씨한테 잘 못해드렸어요. 제가 다 봤어요. 소리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조랭이 떡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껴둔 거예요. 아저씨 드세요. 떡은 조금 눌려 있었고 크기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하진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아껴둔 걸 어떻게 먹겠니? 괜찮아요. 저는 배불러요. 아저씨가 더 배고파 보여요. 소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내 덕분에 살 것 같다. 하진은 떡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맛있지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저씨가 드시면 기운이 날 거예요. 소리는 방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진은 떡을 먹으며 다시 힘을 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 아직 끝이 아니야. 이 작은 아이도 나를 걱정해 주는데 나 혼자만 포기할 수는 없지. 그날 밤, 하진은 주막 근처 헛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준호는 미안한 마음에 적어도 잘 곳은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진아, 여기서라도 자고 가. 미안하다. 정말. 아니야. 준호야,
이것만으로도 고맙다. 하진은 헛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때 주막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준호, 내 돈 갚을 생각은 있는 게냐? 이번 달 안에 못 갚으면 이 주막은 내 것이야. 하진은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마을의 지주 장노인이었습니다. 노인장,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한 달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시간이 밥을 주더냐? 내 놈이 빌린 돈이 얼만데? 이번 달 안에 못 갚으면 이 주막은 내가 차지한다. 알았나? 장노인의 호통 소리가 주막을 울렸습니다. 하진은 헛간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소리가 서서 무서운 표정으로 장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리의 작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내 처지 때문에 정이 식은 게 아니었어. 그저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도 벅찼던 거야. 장노인이 돌아가자 준호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준호의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진은 조용히 헛간 문을 닫았습니다. 내가 도와야 하나?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나 자신도 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준호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진은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진은 일찍 일어나 주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준호는 주막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준호야, 하진이 다가가자 준호는 놀란 듯 돌아보았습니다. 하진아, 어젯밤 일 들었지? 응, 미안하다. 하진아, 내가 너한테 잘해주고 싶었는데 우리 집도 지금 무너질 것 같아. 준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진은 그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준호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말해줘. 뭐, 내가 날 도와준다고?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떠돌이 신세지만 글은 배웠잖아. 장부를 정리하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일 정도는 할 수 있어. 혹시 장노인께 필요한 일이 있다면 내가 해주겠다고 말해보자. 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진아, 내가 왜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친구잖아. 그리고 소리가 나한테 떡을 나눠줬어. 그 작은 마음이 나를 살렸어. 이제는 내가 보답할 차례야. 하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하진아, 정말 고맙다. 두 친구는 오랜만에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그날 오후, 하진은 준호와 함께 장노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장, 제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 친구는 글 공부를 오래 한 선비입니다. 혹시 장부 정리나 문서 작성이 필요하시다면 이 친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노인은 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선비, 남루한 행세 기록은 과거에 떨어진 낙방생인가? 장노인의 말에 하진은 움찔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하오나 글을 읽고 쓰는 일은 할 줄 압니다. 만약 필요하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사옵니다. 하진의 단호한 태도에 장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침 장부가 뒤죽박죽이긴 하지. 좋아. 한번 시켜나 보자. 대신 제대로 못하면
당장 쫓아낼 테니 알아서 해. 감사하옵니다. 하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하진은 장노인의 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뒤죽박죽 엉킨 장부를 정리하고 오래된 문서들을 깔끔하게 필사했습니다. 이 선비, 제법인데 글씨도 반듯하고 일도 꼼꼼하군. 장노인은 점차 하진의 일솜씨에 만족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하진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노인의 일을 도왔습니다. 손은 부르트고 눈은 침침해졌지만 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를 도와야 해. 그리고 소리의 웃음을 지켜줘야 해.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하진은 장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노인장, 제가 감히 한 말씀 여쭈어도 되겠사옵니까? 뭔가? 설준호의 빈말입니다. 이번만큼은 그에게 시간을 조금 더 주십시오. 그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단지 운이 좋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진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장노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재미있는 친구로군. 내 놈이 남의 빚을 대신 갚을 것도 아니면서 왜 그리 설준호 편을 드는가?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일한 품삯도 있지 않사옵니까? 그것으로 빚의 일부라도 갚게 해주십시오. 하진의 말에 장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 놈 참 별난 친구로군. 좋다. 내 성실함을 보아 설준호에게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지. 하지만 그때까지 못 갚으면 끝이다. 알겠나? 감사하옵니다. 하진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하진은 서둘러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야, 장로인께서 한 달 더 시간을 주신대. 정말이야?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일한 품삯을 빚에 보태기로 했어. 그리고 노인께 간곡히 부탁드렸지. 하진아,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친구잖아. 우리는 어릴 적부터 함께 했잖아. 두 사람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 주막을 지켜주셔서. 소리는 하진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진은 소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도와줬잖아. 이제는 내가 너희를 도울 차례야. 따뜻한 저녁 햇살이 세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하진은 여전히 장노인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문서를 필사하고 때로는 편지를 대신 써주기도 했습니다. 이선비, 글씨가 참 좋구만. 과거에 떨어진 게 의아할 정도야. 장노인은 점점 하진을 인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진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운 것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친구를 돕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하진은 장노인의 집에서 일을 마치고 연못가로 향했습니다. 청산연못, 하진에게는 이제 익숙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진은 연못가에 앉아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척한 얼굴, 거칠어진 손, 남루한 옷차림. 이게 내 모습인가?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그 선비는 어디 갔을까? 하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젊은이, 뒤에서 누군가 하진을 불렀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깨끗한 유건을 쓰고 단정한 도포를 입은 노인. 어딘가 품위가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췄습니다. 그리 긴장하지 말게. 나는 그저 지나가던 사람일 뿐이네. 노인은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그 노인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연못은 참 아름답지 않은가? 노인이 연못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맑고 고요하여 사람의 마음을 비춰준다네. 그렇습니다. 하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하진 옆에 앉았습니다. 자네, 혹시 윤하진이 아닌가? 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십니까? 내가 자네를 모를 리 있겠나? 나는 자네의 옛 훈장일세. 훈장님, 하진은 더욱 놀라며 노인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보니 어릴 적 서당에서 보던 그 훈장님이었습니다. 정훈장님이십니까? 그렇네. 오랜만이로구나, 하진아. 정훈장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하진은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훈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몰골로 제자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일어나게. 자네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네. 정훈장은 하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훈장님,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오셨습니까? 자네의 소식을 들었네. 과거에 또 떨어지고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고. 그래서 자네를 찾아왔지. 정훈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진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훈장님, 제가 불효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르쳐 주신 것들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정훈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는 충분히 훌륭한 제자일세. 과거 시험에 떨어진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자네는 친구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 어린아이의 온기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닌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비의 모습이네. 정훈장의 말에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진아, 과거 시험은 단지 하나의 길일 뿐이네. 그 길이 막혔다면 다른 길을 찾으면 되는 것이지. 자네에게는 훌륭한 품성과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있네. 그것이 자네의 진짜 재산일세. 정훈장은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받게. 훈장님, 이건 보자기 안에는 은자 몇 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 모아둔 돈일세. 자네 같은 제자를 위해 쓰라고 모아둔 것이지. 아닙니다. 훈장님, 이런 큰 돈을 어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진은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거 받게. 이것은 자네가 받을 자격이 있는 돈이네. 자네는 친구를 위해 자신의 품삯을 내놓지 않았나. 이제는 자네가 받을 차례일세. 정훈장은 하진의 손에 보자기를 쥐어주었습니다. 훈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진아, 한 가지 더. 정훈장은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 옛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일세. 그 친구는 지금 관아에서 일하고 있지. 자네가 이 편지를 전해주게. 혹시 자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네. 하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혼자 걸으면 멀어 보이지만 도와주는 손이 보이지 않을 뿐이네. 주변을 잘 살펴보게. 자네를 돕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네. 정훈장은 하진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훈장님, 꼭 명심하겠습니다. 하진은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정훈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네. 건강하게. 그리고 포기하지 말게. 자네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 훈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진은 정훈장이 사라질 때까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진은 정훈장이 준 은자를 들고 장노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인가? 설준호의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하진은 은자를 장노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장노인은 놀란 눈으로 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돈인가? 제 스승님께서 주신 돈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일한 품삯도 함께입니다. 이것으로 설준호의 빚을 모두 갚겠습니다. 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장노인은 잠시 말없이 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놈 참 의리 있는 친구로군. 좋다. 이 돈으로 설준호의 빚은 모두 갚은 것으로 하지. 감사합니다. 하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장노인이 하진을 불렀습니다. 네, 내 놈, 앞으로 뭘 할 생각인가? 아직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진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글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마땅한 스승이 없었네. 내 놈이 그 아이를 가르쳐 줄 수 있겠나? 저를 스승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진은 놀라서 장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네. 내 놈의 글씨와 성품을 보니 믿을 만한 사람 같더군. 품삯도 넉넉히 주겠네. 어떤가? 장노인의 제안에 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스승, 나 같은 사람이 스승이 될 수 있을까? 과거에도 떨어진 낙방생인데 하지만 곧 정훈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과거 시험은 단지 하나의 길일 뿐이네. 다른 길을 찾으면 되는 것이지. 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가르치겠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게. 장노인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진은 서둘러 청산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야, 하진아? 무슨 일이야? 준호는 주막 안에서 나왔습니다. 빚을 다 갚았어. 이제 주막을 빼앗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하진의 말에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야? 응, 장로인께서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진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아니야, 준호야. 하진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나한테 잘해준 게 없다고? 소리가 나한테 떡을 나눠줬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작은 온기가 나를 살렸어. 하진아,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하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친구야, 정말로 고마워. 준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친구는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뛰어나왔습니다. 아저씨, 정말 빚을 다 갚으셨어요? 그래. 소리야, 이제 너희 주막은 안전해. 하진은 소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와,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 이제 아버지가 밤마다 한숨 쉬지 않아도 되겠어요. 소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하진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 웃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아저씨, 이제 우리 주막에서 같이 살아요. 소리가 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리야, 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소리야,
아저씨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 장로인 댁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일을 하기로 했어. 정말요? 소리는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아저씨가 좋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고맙구나. 소리야, 하진은 소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준호도 옆에서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하진아,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어. 아니야. 준호야, 너희 덕분에 내가 살았어. 우리는 서로를 살린 거야. 하진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하진은 장로인의 집에서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인의 아들, 장석이는 10살쯤 된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선생님, 이 글자는 어떻게 읽어요? 그건 이니에지라고 읽는단다. 사람이 지켜야 할 4가지 덕목이지. 하진은 정성껏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배웠던 모든 것을 이제는 아이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하진에게는 새로운 기쁨이었습니다. 그래,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야. 과거에 급제하는 것만이 선비의 길은 아니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훌륭한 일이야. 하진은 점차 자신의 새로운 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진은 정훈장이 준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직 편지를 전하지 못했구나. 하진은 편지를 들고 정훈장이 말한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한 관리가 하진을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훈장님의 편지를 전하러 왔습니다. 정훈장님의 편지요? 관리는 놀란 표정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읽은 관리는 하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윤하진이라는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정훈장님께서 그대를 극찬하셨습니다. 성품이 바르고 학식이 깊다고 하셨지요. 과찬이십니다. 하진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침 관아에서 서기 한 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문서를 작성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일이지요. 그대가 맡아주시겠습니까? 관리의 제안에 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서기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정훈장님의 추천이면 믿을 만합니다. 어떻습니까? 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관아의 서기. 비록 높은 벼슬은 아니지만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리야.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진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하진은 다시 청산연못을 찾았습니다. 연못은 여전히 맑고 고요했습니다. 달빛이 수면에 비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연못가에 앉아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과거 시험에 떨어지고 친구에게 외면당하고 떠돌이 신세가 되었던 그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떡 하나가, 친구의 미안한 마음이, 스승의 따뜻한 손길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었어. 단지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야.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진은 하늘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며칠 후, 하진은 청산로 주막을 찾았습니다. 준호야? 소리야? 하진아, 어서 와. 준호와 소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어. 좋은 소식이라고? 응. 나 이제 관아에서 일하게 되었어. 정말 축하해, 하진아. 준호는 기뻐하며 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두 너희 덕분이야.
너희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하진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하진아. 내가 먼저 우리를 도와줬잖아. 우리야말로 너한테 고마워. 우리는 서로를 도운 거야. 하진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소리가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저씨, 앞으로도 자주 오실 거죠? 당연하지. 소리야, 아저씨가 어떻게 너를 잊겠니? 하진은 소리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세 사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진은 다시 연못가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하진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가 되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의 순간에도 항상 이곳에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 하진은 연못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는 것만이 선비의 길은 아니야. 아이들을 가르치고 백성을 위해 일하는 것도 훌륭한 선비의 길이지. 하진은 자신의 새로운 길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진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진은 돌아보았습니다. 정훈장이 서 있었습니다. 훈장님, 편지는 잘 전했나? 네. 덕분에 관아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진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잘했네. 이제 자네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구나. 네. 비록 과거에 급제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훈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네. 과거는 단지 하나의 길일 뿐이라고 했지. 자네는 자네만의 길을 찾았어. 그것으로 충분하네. 훈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훈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절망 속에 있었을 겁니다.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하진아, 자네를 일으켜 세운 건 자네 자신이네. 나는 단지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이지. 정훈장은 하진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명심하게. 세상에는 혼자 사는 사람은 없네. 누군가는 항상 자네를 돕고 싶어 하고, 자네 또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지.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사는 이치일세. 명심하겠습니다. 훈장님, 하진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정훈장이 떠나고 하진은 다시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수면에 비쳐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연못가의 약속. 하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법.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법. 하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줄 차례야. 작은 떡 하나가 나를 살렸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하진의 다짐은 단호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진은 관아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장노인의 아들을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하진을 신뢰했고 그의 성품을 존경했습니다. 윤하진 서기는 정말 성실하십니다. 일을 맡기면 완벽하게 해내시지요. 관아의 사람들은 하진을 칭찬했습니다. 하진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우리 서기가 글 공부를 이렇게 좋아하게 되다니. 장노인도 하진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진은 행복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의미 있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봄날 하진은 다시 청산로 주막을 찾았습니다. 하진아, 어서 와. 준호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주막은 예전보다 훨씬 번창해 보였습니다. 손님들도 많고
분위기도 활기찼습니다. 주막이 잘 되고 있구나. 다 내 덕분이야, 하진아. 내가 빚을 갚아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주막은 없었을 거야. 준호는 감사의 눈빛으로 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소리가 뛰어나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소리야, 많이 컸구나. 네. 이제 저도 아버지 일을 도와요. 소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견하구나, 소리야. 하진은 소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 사람은 주막 안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진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 관아일도 재미있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보람 있어. 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준호도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준호야, 그때 기억나? 연못가에서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소리가 떡을 나눠줬잖아. 응, 기억해. 그 떡 하나가 나를 살렸어. 그 작은 온기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지. 하진의 목소리는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나도 놀랐어. 소리가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아이인 줄 몰랐거든. 준호는 소리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소리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저씨가 불쌍해 보여서요. 고맙다. 소리야, 내 덕분에 아저씨가 살았어. 하진은 소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하진은 주막을 나와 마지막으로 청산연못을 찾았습니다. 연못은 여전히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석양빛이 수면에 비쳐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연못가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 시험에 떨어졌을 때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어. 하진은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처럼 수척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해 보였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를 도와준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소리의 따뜻한 마음, 준호의 우정, 정훈장님의 가르침, 장로인의 믿음, 그 모든 것이 나를 살렸습니다. 하진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작은 온기 하나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진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연못의 물이 잔잔하게 일렁였고 버드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다시 걸어가야지. 도망이 아니라 새 출발을 향한 길을. 하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과거 시험에 떨어지고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던 선비 윤아진. 하지만 작은 떡 하나, 친구의 우정 하나, 스승의 가르침 하나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높은 벼슬이나 큰 성공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작은 온기가 아닐까요?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오면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분명 여러분을 돕고 싶어 하는 따뜻한 손길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이 밤 여러분 곁에 작은 온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